안녕하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야, 너 웬일로 너 맨 앞에 앉았냐? 수능이 아니고 대답을 맨날 또 수능으로 하고 있어. 일단은 여기 수업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다 알려줄 거고요.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공통수학 2 다시 한번이 아니고 목차 한번 볼게요. 이제 뭘 배우는지는 알고 하는 게 좋으니까 다들 해봤겠지만,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맨 처음엔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전부터 평면좌표? 한 번은 그래도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직방이 있고, 원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이 있죠. 이거 다 중요하거든요. 네, 얘네들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꼼꼼하게 좀 잡을 거고, 특히 이 녀석은 좀 제대로 알려줄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엄청 많이 쓰거든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집합이랑 명제죠. 얘네도 할 건데, 좀 이 친구가 이것도 이제 내내 쓰긴 하는데, 얘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자, 이 친구는, 이번에 그 내신 때만 좀 빡세게 배우고, 그 다음에 좀 잘 안 써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렵거든요, 나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방학 때 제대로 개념을 배워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이 이제 함수죠? 함수는 단원 이름은 함수인데 제가 좀 몇 개 쓸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무리 함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얘네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엄청 어려운 건 없는데, 얘가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합성함수랑 역함수거든요. 이거 두 개도 엄청 중요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청 많이 씁니다. 지금 별표 친 거 명제 빼자. 이 별표 친 3개 있죠. 이 3개에 대한 완벽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으면 이 3개는 고3 때 킬러 문제에 쓰이는 소스거든요. 고3까지 주로 킬러 문제에 많이 쓰여요. 킬러 문제에 쓰이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내 본다고 보면 되고, 얘네를 제대로 안 잡아놓으면은 일단은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주변에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 중에서 고3이나 고2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킬러 문제 싹 다 얘네 소스거든요. 얘네를 기반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제대로 안 해놓으면 답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설명할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님들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 문제 맞추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추려고 다니는 거예요. 1등급 받으려고. 기본 문제는 혼자 공부해서 그냥 교과서만 풀어도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강조할 거니까 얘네를 잘 맞출 수 있게 이거를 제대로 알려줄 거니까 잘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여튼 요것들을 배울 거라는 거는 알고 오늘은 평면좌표부터 가볼게요. 맞지? 일단은 평면좌표. 그치, 내분점만 배우잖아. 너네 외분점 안 배우잖아. 그치? 예, 맞아요. 내분점만 배우는 거죠. 일단은 처음 거 평면좌표 시작할게요. 네, 가봅시다, 이제. 책은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개념 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할게요. 오늘 OT니까,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좀 소개를 할 테니까 좀 볼게요. 이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일단은 센소하게 있는 개념 설명이랑은 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좀 제 마음대로 개념 설명을 할 거거든요. 제가 아는 바에 대한 좀 최대한 자세히 직접 수기로 필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필기 노트를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손 놓고 그냥 눈으로만 본다? 노답 인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좀 잘하는 반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가 좀 잘하는 걸 알아. 그래서 적당히 들어. 근데 되게 그런 애들이 나중 가면 성적이 안 나와.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등등등 이제 적당히만 들으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설명할 때 열심히 필기하고 아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필기하라고 되게 알았지. 필기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필기할 때 제가 하는 말을 필기해주면 좋겠네요.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다 써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뭔가 깨닫게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는 거, 그쵸? 걔를 좀 필기해주면 좋겠어요. 이게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칠판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베꼈으면은 이 얘기는 하고 가자. 좀 집중해봐. 야, 너네 칠판에 있는 것만 그대로 베꼈으면 사실 내가 입 다물고 그냥 문제만 풀고 나가도 되잖아. 그치? 너네 그런 학원에서 배울 게 있을까? 그러니까 너네를 사실 깨우치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말이잖아. 야, 얘를 좀 써봐. 너 자꾸 웃지 말고 네가 맨날 안 쓰니까 지금 찔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말을 최대한 잘 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노트가 없으면 다음 시간에라도 마련해 주시고 오늘 건 아무 데나 필기하신 다음에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당연하게도 과목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공수2, 뭐 대수, 뭐 공수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은 수업 먼저 합시다. 좀 친해지고 나서 필기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평면좌표 가볼게요. 여기 단어는 이제 뭔가 할 거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좌표축이 있고, 좌표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점을 찍죠. 뭐 이 점을 이제 뭐 x1, y1, 점 x2, y2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찍을 건데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은데 평면좌표 다룰 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좀 중요한 거 하나 씁시다. 자, 뭐가 중요하냐? 이 평면좌표에서는요. 자, 이 멘트를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자, 요런 얘기예요. 좌표축이 서로 수직하잖아요. 수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이나 아니면 도형을 볼 땐 주로 수직한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얘를 수직 좌표계라고 부를 건데, 그러니까 현재 이 좌표계가 수직 좌표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수직 좌표계 말고 다른 좌표계가 있을까? 있어요. 대학교 때 배우는 걸로는 원형 좌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 좌표계는 원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r, 세타라고 주거든요. 하나만 써볼게요. 이제 반지름이 2에다가 30도짜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자, 반지름 2짜리 원 중에서 각도 30도 위에 있는 이 점이 이제 얘예요. 그러니까 어떤 좌표계라는, 잘 들어보세요. 이거부터 중요해요. 어떤 좌표계라는 건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가 딱 유일하게 한 점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점을 다 나타낼 수 있어야 좌표계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원형 좌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좌표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수직 좌표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직한 보조선을 그려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 말을 썼어야 되겠죠? 지금 필기할 때? 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대충 듣고 별거 없네라는 뭐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안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좀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뭐 일단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직한 보조선을 그려야 돼요. 그 얘기를 좀 이따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좌표계 일단 이름 하나만 더 쓸게요. 원래 이름이 3개인데 하나는 좀 나중에 배워야 되니까 요거까지만 써볼게요. 두 번째 이름은 이제 실수 좌표계예요. 왜 실수 좌표계냐? 자, 실수인 점만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러면은 다 실수니까 점을 찍을 수 있죠? 여기죠?
근데 예를 들어 i, 3은 찍을 수가 없어요. i를 표시할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만 들어올 수 있는 좌표기예요. 근데 이게 실수 좌표기라는 걸 언제 써먹냐면은 이 이론을 들어보세요. 점이 찍혔다 이꼴 둘 다 실수다라는 얘기고,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래프 위에 점들이죠 다. 이 점들 싹 다 실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문제를 풀 때 허수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점을 찍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뻥 뚫리거든요. 허수가 나오면은. 자, 이런 걸 통해서 아, 여기는 허수가 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눈에 보이는 애들은 다 실수겠구나 라고 알아볼 때 써먹는 어떤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이 XY 축은 이름이 일단 두 개예요. 원래 세 개인데 하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름이 두 개고 수직 좌표계, 실수 좌표계예요. 자, 우리는 일단 이 단어는 얘가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왜 중요한지?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그 다음에 내분점에 관련된 거거든요. 중점도 내분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공식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뭐 얘 빼기 얘의 제곱, 얘 빼기 얘의 제곱 더하고 루트 씌우는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봐봐. 얘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조선 수직을 그리고 보조선 수직을 그리면 수직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알아서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 구할 수 있죠? 그쵸?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별표를 친 이유가 뭐겠어요? 니들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풀 때 알아서 이 보조선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따지고 보면은 개념 자체는 고등학교 3학년 거 빼곤 다 쉽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핵심을 몰라서 맨날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좌표 평면이 나온 순간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수직한 보조선을 그려야겠다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 풀 때.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볼까요? 수직하게 보조선을 그렸으니까 x 따로 y 따로 보면은, 자, x의 길이가 x2 마이너스 x1이고 그 다음에 y의 길이가 y2 마이너스 y1이죠. 그쵸? 네.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피타고라스 하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왔죠. 그쵸? 요거랑 그 다음에 내분점 볼게요. 내분점. 점과 점 사이는 따로 필기 안 할게요. 알았죠? 따로 타이틀 안 쓸게요. 자, 내분점 구하는 거 좀 봅시다. 내분점 구하는 거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일단 공식은 외울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얘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아, 요 점이 하나 있고 요 점이 하나 있고 여기를 x1 역시 y1이라 쓰고 2 y2라 쓸게요.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을 먼저 쓰면은 이제 얘네를 이제 m 대 n으로 내분해 라고 하면은 m 대 n으로 내분한다 치면은 공식이 이거죠. 자, m 플러스 n 분의 자 mx2 더하기 nx1 그쵸? 내분 점이니까 x좌표, y좌표죠. 네, 그쵸? 요게 내분 점 좌표죠. 그쵸? 아, 수직좌표계에서 중요한 거 하나 좀 써야 되는데 요걸 하나 써보자. 실수좌표계는 아까 얘기했지. 찍힌 점이, 그러니까 점이 찍히려면 x, y 모두 실수여야 된다. 이 멘트가 있어주면 좋겠는데 수직좌표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직한 보조선도 일단 썼겠지만 수직 보조선. 야, 쉬운 문제 말고 어려운 문제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거 and 또 하나 필요한 게 이거예요. x, y 서로 완전 별개로 보시면 돼요. 항상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참고로 말하면 저 마인드는요, 나중에 이과생들은 물리2에도 많이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고3 때 배우는 미적분2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x, y 따로 보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제가 쓸 때 어떻게 했어요? x 따로, 그렇죠? x끼리 따로 거리 구했고 y끼리 따로 거리를 구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를 완성했죠. 마찬가지예요. 내분점 구하는 거 보세요.
x좌표는 이 내분점의 x좌표는 x끼리로만 구하고 있죠. 내분점의 y좌표는 y끼리로만 구하고 있죠. 그쵸? x, y 따로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네, 완전 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분점을 구할 때 이걸로만 구하는 친구들은 설마 여기 있을까 싶은데 이따 치면은 이제부터 좀 다른 방법을 봅시다. 어떤 거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라 했어? x, y 따로 보라 했잖아. 내가 이 점의 x좌표가 궁금해, 내분점에.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수직하게 보조선을 그릴게. 보조선을 그릴게. 봐봐. 그러면은 자, 이 점에 대해서도 수직하게 한번 그려볼게. 아니 이게 필수야. 원래 그래. 봐봐.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는 어차피 여기랑 똑같을 거고,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수직하게 그리니까 뭐가 보이니? 닮음이 보이네? 그쵸? 닮음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점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해볼게요. 옆에다가 예제를 하나 써볼게요. 자, 좌표를 잠깐 써보고 여기 2,2라고 쓰고 여기를 이제 8,5라고 쓸게요. 그런 다음에 얘네를 제가 지금 2대1 내분점을 구해볼게요. 2대1 내분점을 구한다 치면은 다시 말하지만 자, 수직 좌표계니까 수직 보조선을 그렸다고 칩시다. 이 좌표가 궁금해요? 그러면 x끼리만 2대1 내분점 찾으면 되네요. 자, x의 길이 얼마죠? 6이네요. 그러니까 y는 쌩까고 x만 보면 돼요. 길이 6이죠. 2대1이면은 4랑 2겠죠. 이 점의 좌표 뭐예요? 6이네요. x좌표 바로 나왔죠? 네, 여기서 4, 2 가면 되니까. 이 점의 y좌표 구해볼까요? y좌표. 자, 보세요. 자, 어쨌든 1대 2겠죠? 그쵸? y의 차이는 3이거든요? y만 보면 3이거든요? 1하고 2 차이 나니까 얘에서 2 올라오든 얘에서 1 떨어지든 4죠. 그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수많은 내분점 문제들은 공식보다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저렇게 풀 때 훨씬 잘 풀리는 문제가 많거든요. 전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지금은 믿지만 첫 시간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뭔가 약간 근데 난 이걸로 잘 풀리던데? 저거 쓸래. 저거 굳이 알아야 돼? 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멍청한 행동이니까 그러지 맙시다. 알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직한 보조선들을 그리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쉽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인드가 뭐예요? x, y 따로 본다. 이 두 가지 마인드에 꼭 장착하세요. 네. 일단 적어도 1등급이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네. 알았죠? 뭐 1학년 때 1등급 말고요. 2, 3학년 때까지요.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분점은 이렇게 볼 거고 외분점도 알려는 드릴게요. 외분점을 알려드리는 게 좋긴 하겠다. 외분점을 일단 배워봅시다. 왜냐하면은 지울게요. 외분점 다시 쓸 거예요. 여기다 지우자. 이거 지울게. 있잖아. 외분점이 문제엔 안 나올 건데 일단 알아는 두자. 킬러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벡터 뭐 개념이 하나 빠지잖아? 개념이 하나 빠지면은 얘를 킬러 문제로 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애들은 외분점 모른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문제 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어려워하겠지? 라면서 내거든. 그러니까 외분점 한번 보자. A랑 B점이 있어요. 외분점 한번 표시해 볼게요. B점이 있는데 외분이라는 건 어떤 애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점 AB를 몇 대 몇으로 할까? 3대1? 네. 3대1로 외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컨셉을 알아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이 3대 1이라는 비율이 뭐냐면은, 외분 점으로부터 거리예요. 그러니까 A는 외분 점으로부터 3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B는 외분 점으로부터 1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도 보세요. 이게 내분점이라는 게 M 대 N 내분하는 게 얘네 기점으로 부는 게 아니라요. 내분 점 기점으로 부는 거예요. 얘 기점으로 M 떨어져 있네. 얘 기점으로 N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주체가 내분점이고요. 주체가 외분점이에요. 그래서 외분점 어디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A는 외분점으로 또 3이나 떨어져야 되는데 B는 1이니까 외분점이 퇴야. A에 가까워, B에 가까워? B에 가깝죠? 그래서 외분점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리가 좀 더 멀리 있어야 되겠구나. 외분점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거리가 어떻게 돼요? 자, A로 가는 건 3칸, B로 가는 건 1칸,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분이란 단어는 분명히 나오지 않겠지만, 문제에 나오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문제 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알았죠? 그러니까 외분점 3대 1을 표현했는데, 제가 봤을 때 킬러 문제 100% 이렇게 나오는 게, 준킬러 정도 되겠다. 킬러까지는 안 되고. 봐봐. A, B점을 줘. A점을 1,3 주고, B점을 한 5,5 줄게. 그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직선 AB 위에 직선 AB니까 쭉 이은 거죠. AB 위에 한 점이 있는데 그 한 점 Q랑 A점이 2대 1 되는 곳이 B야. 뭐 이런 식으로 줄 확률이 높아요. 외분점은 곧 내분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A랑 B 입장에서는 Q가 외분점이에요. 3대 1 외분점이죠. 근데 Q랑 A 입장에서는 B가 내분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단순하게 내분점 구해줘가 아니라 일부러 얘네 둘을 준 다음에 Q라는 점을 임의의 점을 주고 얘 몰라 라고 준 다음에 A랑 Q랑 2대1 내분했더니 B가 되었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역으로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분이란 말은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항상 그림을 그려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알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제가 말했죠. A로 3칸, B로 1칸이니까 얘를 그렸죠? 당연히 수직한 보조선을 그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알았죠? 왜요? 수직 좌표계니까. 그럼 보세요. Q점을 구하고 싶은데 A에서 B까지 지금 X, Y만 따로 본다 했죠 또? A에서 B까지 X가 지금 4만큼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는 2칸짜리잖아요. 그쵸? 한 칸만 더 가면 되겠네? 2만 더 가면 되겠죠? 7이겠네요. 그쵸? 다시 한번. 자, Y만 볼까요? 이제 Y만 따로 볼까요? B랑 A의 Y 차이가 2죠. 인데, 2대1 지점인데, 여기가 길이가 2래요. 여기 1이겠죠? 1만큼 올라갈게요. 6이죠. 바로 구할 수 있죠. 네. 내분점 공식, 외분점은 공식은 안 쓸 거예요. 개념만 알려드릴 거예요. 공식 필요 없습니다. 절대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근데, 둘 다 구할 때, 수직 보조선과 XY 따로를 꼭 명심하세요. 알았죠? 이 정도가 이제 평면좌표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더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2개를 더 알아보고 갑시다. 일단 개인적으로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튜어트 정리 뭐 이런 거는 안 알려줄 거고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고등학교 수학에 문제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되고 중요한 정리 2개만 하고 잡고 갑시다. 일단 각의 이등분선 정리. 네, 각의 이등분선 정리 한번 볼게요. 알았죠?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정리죠? 그쵸? 네. 대충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비대칭으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을 2등분 해볼게요. 2등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들어보세요. 얘가 각의 2등분 선이죠? 그쵸? 각의 2등분 선이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를 A, B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X, Y라고 하면은 A 대 B는
x 대 y더라. 요게 이루어지는 게 각이등분 정리죠. 얘는 증명은 안 할게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스튜어트가 뭔지 몰라도 돼요. 스튜어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애인데요. 얘는 이번에 중선 정리 배울게요. 참고로 말하면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까먹어요. 이걸요. 이유가 뭐겠어요? 문제에 덜 나와요. 알았죠? 근데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 네. 그때그때마다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좋겠네요. 중선 정리도 비슷하게 그려볼까요? 비대칭으로. 네, 비대칭으로 그리시는데 이번엔 중선이니까 밑변에 중점을 찍고 여기다 이을게요. 그럼 이제 이게 중선이죠. 여기는 길이가 같겠죠?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에요. 알았죠? 예, 중선 정리 아마 평면좌표 문제에 있을 거예요. 여기 셈에 들어가 있을 건데 정리 한번 외워볼게요. 자, 여기를 제가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고 자, 여기를 X라고 하는데 여기 Y 아니겠죠? X겠죠? 같은 길이니까 여기를 Y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일단 외울게요. 얘 증명법은 문제에 있으니까 이건 또 지금 증명 안 할게요. 알았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긴 한데 얘는 이 증명법은 문제에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얘는 제곱이랑 관련된 증명이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xy제곱의 2배입니다. 이거는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실 선생님이 예전에 여러분들 위에 학년, 그러니까 뭐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한테는 그 흔히 말하는 스튜어트 정리, 그러니까 내분점 정리, 저는 내분선 정리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한국말로 내분선 정리를 다 정리해드리긴 했었어요.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뭐 m 대 n으로 내분해. 내분한다 치자. 그러면은 여전히 얘랑 얘랑과 얘랑의 관계가 막 정리가 되거든. 공식이 있거든. 근데 이걸 주구장창 알려줬는데 그래봤자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맞는 거야. 교육과정이 없거든. 교육과정이 얘는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까지만 외우는 걸로 할게요. 알았죠? 이거는 나중에 학기 중에 내신 볼 때 한 번이라도 제가 프린트해서 보이면 해드릴게요. 알았죠? 네,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아마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송도고도 안 내가지고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요즘 인천여고가 좀 어려워지니까 인천여고 나오면 볼게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배워야 될 내용들 중에서 1교시에서 배울 내용들은 거의 끝난 것 같거든요. 문제를 조금만 풀어볼까요? 네. 저는 대표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 예, 여러분들은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대표 문제가 13개 정도 있네요. 오늘 잘하면 직방까지 나갈 것 같아요. 이론 설명은 알았죠? 네. 알고 계시면 되고, 문제 몇 개 간단하게 풀어보고, 예,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니까 꽉꽉 채워서 하진 않을게요. 네. 16번 하겠습니다. 3,3이랑 a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거리가 5루트 2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를 풀 때, 자, 이제 무지성하게 푸는 친구들 한번 잠깐 볼까요? 무지성은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 이걸 쓰겠죠, 일단. 얘를 열심히 쓰겠죠. 얘에서 얘 뺀 거의 제곱 25를 쓸 거예요. 저희가 이제 5루트 2다라고 쓸 건데, 좀 이제 봐봐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제대로 이해한 친구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x 따로 y 따로 계산해서 나온 결과잖아. y 따로만 보니까 5야, 차이가. 25가 나오겠네? 그러면 얘가 지금 루트 50인 건 다 알죠? 그럼 x의 차이가 2가 나면 좋겠네? 바로 그냥 암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공식을 쓰지 말고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좀 머리가 아픈 게 몇몇 애들은 수업을 그냥 적당히 듣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두 명이. 근데 뭐 새로 왔으니까 제가 이해는 할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y의 차이는 5인 걸 보이죠? 5인 게 보이니까 차이 5의 제곱이 왔을 거예요. x의 차이가 5가 났으면 좋겠다. 이 둘의 차가 5가 나오려면 얘가 8이거나 마이너스 2면 되겠죠? a가 금방 나오겠죠? 7하고 마삼. 그러니까 이런 게 애초에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x, y 따로 보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머릿속으로 이제 두 점이 대충 상상이 되고, x 차이, y 차이가 상상이 돼야 되겠죠. 그쵸? 네. 아, y 차이 5구나. x 차이도 5여야 되겠구나. 정도 금방 보이거든요. 어쨌든 a의 값은 정답이 나왔습니다. 방금 7하고 마3이라 했죠. 두 개 더하면 2번이 되겠죠. 간단한 내용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푸느냐 이렇게 사고해서 푸느냐 차이 엄청나요. 1학년 때부터 습관 들여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알았죠? 21번 합니다. 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얘 위에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이것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조금 기억해 놓는 게 좋은데 제가 이게 그래프를 그려드릴 건데 그 전에 잠깐 볼게요. 사이드에 빼서 볼게요. 어떤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요. 직선이에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떠올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점이요? 거리 같죠? 자, 이 점이요? 거리 같아요. 그쵸? 이 점이요? 거리 같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들어보세요. 제가 얘네들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그릴 거잖아요. 수직 이등분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수직 이등분이.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그냥 한번 필기하고 들어갈게요. 어차피 도형의 이동 때 한번 볼 건데 그래 태희가 대답하자. 태희가 아까 대답했나? 했었나? 또 해보자. 야 태희야 수직 이등분선 보이면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쉬워. 약간 필기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뭐 틀려도 어차피 안 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일단 그래도 첫날이니까 그건 다 넘어가고 수직 이등분선이 있으면 뭐가 떠올라야 돼? 와 진짜 에바지. 이러면 연수여고 수준이 보이는 거잖아. 너 같은 아이들도 1등급을 받는다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연수여고 어떤 곳이야 됐지. 기다려봐. 야 주원아. 주원아 수직 이등분선 아까 했던 거잖아. 수직 이등분선 보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예,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이 떠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수직 이등분선이 있을 거고 이등변이면 반대로 잘 보세요. 이번엔 전후 관계가 다른 거죠. 수직 이등분선이 먼저 보여? 먼저 보여? 수직 이등분이? 그러면은 어디에다 이어도 이등변이 나오겠죠. 그쵸? 이 얘기를 이거를 좀 기억해 주면은 나중에 도형의 이동에서 배우는 선대칭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예 그냥 외우세요. 수직 이등분선이 보여?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떠올라야 돼요. 웃지 말고 빨리 써.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 컨셉을 잘 보세요. 도형 쪽이 약간 이런 걸 잘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림 완성해 볼게요. 그러니까 두 점이 있었는데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구하고 싶은데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이등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등변이 만들어지려면 애초에 수직 이등분선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후 관계를 조금 뒤틀어 가지고 차라리 먼저 얘네 둘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자. 그러면 여기 위에 아무 개의 점을 얘네한테 이어도 무조건 이등변이겠다. 같은 길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이런 게 필요해요. 여기 단원에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은 이래요. 자, 원래 이 문제를 이제 들어보세요. 원래 대표 문제 풀게 했어야 되나? 본인이 푸실 때 제가 일단 해볼게요. 5,2가 있다고 칩시다. A, B인데 애들이 요거를 좀 어떻게 푸냐 한번 볼게요. 자, 점 P가 얘네 둘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A, B래요. 그쵸? A, B래요. 근데 얘가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식으로 열심히 푸는 애들은 어떻게 푸느냐. 얘가 얘 위에 있으니까 B가 대입을 하겠죠?
A 대입하고 B 대입해서 B가 A 플러스 1이구나. 그럼 P점이 이제 이렇게 했다. 나 잘한 듯?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P점이 어딘가 있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랑 얘와의 거리와 얘랑 얘와의 거리가 같다.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열심히 이걸 쓰겠죠. A-1의 제곱 둘 거리 더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 얘랑 자 이제 A-5의 제곱 A-1의 제곱을 쓰겠죠. 즉 열심히 풀면은 A가 나오겠죠. 그쵸? 네, 그러면 나 잘했다 뿌듯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푼다 이거죠. 왜 이렇게 안 풀어요? 잘 보세요. 나 이렇게 해놓고 뿌듯하고 지금 설명을 안 듣는 애들이 좀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제가 태희한테 물들어가지고 네, 잘 쓰고 있어?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들어본데? 윤지 와서? 아니 넌 진짜 용이랑 건우가 너 보면은 이렇게 필기 열심히 하는 걸 본 적이 없을 텐데 애들이. 오케이. 자 볼게요. 저는 어떻게 풀 거냐고요? 그러니까 얘네 둘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무조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림 제대로 그려야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둘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는 거죠? 그쵸?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이 P점은 이 빨간색 점들 중 하나죠? 그와 동시에 P점은 Y는 X 플러스 1 위에도 있어야 되죠? 여기네. 그냥 구하면 정답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돼. 맞아. 2학년 때부터 이제 털리게 되는 거지.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내용 잘 보셨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얘네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수직 이등분선 직선 위에 있는 걸 내가 알아. 어떻게? 이등변삼각형 법칙으로. 근데 그와 동시에 얘 위에도 있어야 된대, 그 P점이. 이게 Y는 X 플러스 1이거든. 두 아이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구나. 정답이고. 자, 얘네들 보세요. 이것도 눈으로 원래 이게 직방 안 나갔으니까 말은 안 했지만 바로 기울기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기울기가 1이에요. X4, Y4죠. XY 따로 보라 했잖아요. X4, Y4. 기울기 1이죠. 그럼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이겠죠? 자, 들어보세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고 여기 지나야 되는데 이건 중점이잖아요. 그쵸? 뭐 3,0이겠네요. 그러니까 얘 이거겠죠? 그쵸? 얘랑 얘의 교점 구하면 되겠네. 정답 맞추면 되겠죠? 그쵸? 뭐야? 1콤마야? 1,2네요. 그쵸? P점 1,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안 풀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디테일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도형 문제는요, 이제 그나마 고등학교 2학년 때 말고 1학년 때는 내용이 다 쉬우니까 집중해봐. 이거 얘기하고 잠깐 쉴게. 야, 봐봐. 이번에 고1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시간 내에 못 풀었다 하는 애들 잘 들어봐. 나 이미 1등급이라 잘한다, 꺼드러기면 상관은 없는데, 일단 그거는 잘했으니까 넘어가고, 잘 들어봐. 너네가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같은 문제를 풀 때, 이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서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식을 써가지고 풀어도 답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연습 안 했잖아. 그래서 그 문제들이, 문제 20문제면 그게 누적될 거 아니야, 문제마다 시간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결국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봐봐. 이 문제를 풀 때 말했지. 얘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더 드라마틱하니까 얘를 볼게. 이거를 P점을 쓴 다음에 다시 이 식을 써가지고 양쪽에 제곱을 하고 전개를 해서 문제를 푼다? 보다는 이거랑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빠르겠지. 정확하고, 그치? 자꾸 이런 거를 가져가야 돼. 약간 내가 몇 번 수업을 하다 보면은 좀 느끼는 바들이 몇 개 있는데, 솔직히 나는 이런 거 알려줘가지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시큰둥한 애들이 있거든? 좀 답답한 게, 어차피 이만큼을 잘하고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봐봐. 그럼에도 1학년 때는, 고1 때는, 성실하면은 등급이 나와. 학교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송도고 인천여고는 좀 빡셀 수도 있는데 성실하면 등급이 나와. 근데 있잖아. 봐봐. 고2 때부터는 진짜 답이 안 서.
고2 때부터는. 이걸로 안 돼. 그러니까 얘를 몸에 좀 장착시켜놔야 돼. 1학년 때 체화시켜놓는 게 좋아. 진짜로. 아니야. 태희 열심히 할 거니까, 그치? 응. 예, 26번만 하고 쉴게요. 26번까지만 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6번 하고 쉽시다. 예. 쓸데없는 얘기는 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첫 시간이라 좀 했다 치고. 문제 열심히 다음 거 풀어볼게요. 26번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뭐 얼추 공수트를 한 번 이상은 하셨으니까 느낌은 오시죠? 얘를 볼 때마다 그냥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로 보여야죠. 아니면 그림으로 보여야죠. 가만히 보니까 얘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얘는 아무리 봐도 a,b랑 0,0 사이의 거리 같아. 얘는 같은 a,b랑 1,3 사이의 거리 같아가 보여야죠. 그쵸? 네. 방금 안 보이셨으면 필기해야 돼요. 제가 말했더니 응 이해했어는 안 돼요.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냈어야 되거든요. 말하기 전에 몰랐으면 필기하시고. 그럼 너무 당연스럽게도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거고, 하나는 0,0, 하나는 1,3이 될 거예요. 0,0과 1,3 사이의 점 중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으면은, 네, 이런 거죠. 이게 a,b라 치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최소값 되고 싶다 했으니까, 이쯤 되면 다 아시죠? 이 둘을 이은 선분의 내부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선분 내부에 있어야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네. 거리 루트 10이죠? 그쵸? 이거 더하기 이거. 최소값. 네, 이 정도는 되시겠죠? 제가 따로 강조하진 않았는데, 이 도형 단원 있죠? 1, 2, 3, 4단원까지 있죠, 도형. 그쵸? 그쵸? 이거 하나만 써볼게요. 그래프, 그림, 필수입니다. 알았죠? 해주세요. 잠깐만 쉴게요. 네, 왜?